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토요일에 방송했던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고양이 학대범 김두표에 관련한 내용을 방영한 이후에 좀 더 추가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이 사건은 35개월 동안 길고양이들을 살해하고 고문한 이후에 전시했던 김도표라는 동물 학대범이 검거된 이후에 그 동물 학대범의 그 심리, 그다음 위험성 이런 것들을 다룬 내용들입니다. 이 사람은 상당히 그 범죄를 계획해 왔고,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고양이가 싫어서 어떤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계획적으로 그 범행을 저질러 왔다는 것에서 그 위험성들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오해의 소지도 많이 있어서 우리가 한번 이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프레스 자신들을 이제 그 고양이를 학대해온 사람들이 동탄에서도 있었고 포항에서도 있었고 여러 분 있었는데, 본인들을 이제 프레데터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하는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호주에서는 야생 조류를 사냥하는 야생 들고양이들을 그 사냥하고 합법적으로 사냥할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호주는 굉장히 특별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은 좀 다른 대륙과는 다르게 좀 독립적으로 있는 그 대륙이면서 굉장히 큰 섬이잖아요. 그래서 야생동물들이 희귀한 야생동물들이 많기 때문에 야생동물 보호 정책을 굉장히 강력하게 쓰는 과정에서 조류를 잡는 야생고양이들을 그 정리하자라는, 이걸 컬링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런 정책을 펴기도 했지만 현재는 사실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명확하게 실제로 야생 동물들 어느 정도 그 잡아서 정말 야생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매번 조사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그렇게 증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잔인하다는 이유로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실제로 고양이들을 잡아서 포획한 후에 중성화해서 방사하는 일들이 기술적으로 다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거의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송에 나왔던 고양이 학대범들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여기서 나왔던 그 동물 학대 중에 고양이 학대가 주로 나왔는데, 앞으로 더 급증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이유는 길고양이들은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지 사실 소유자가 없기 때문에 반 정도는 사람하고 가깝게 지내고 또 먹이도 사람에게서 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살아가는 곳은 사실 바뀌기 때문에 집중적인 어떤 학대 대상이 되기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위험성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김도표가 길고양이 급식소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경고문을 붙였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어, 여기 이제 그 사례 중에서 그 실제로 개고양이를 학대하다가 자기 딸을 학대해서 살해한 사람이 3년형을 받고 이제 나와서 그 제보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정서적인 공감 능력이 그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분노가 자신보다는 약한 사람에게 충동적으로 가해질 수 있다는 위험성은 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미국의 FBI가 2016년부터는 동물 학대를 성범죄나 살인 방어와 같은 중범죄와 같이 강력 범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어, 축적해서 관리를 하고 있죠. 이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데, 동물이, 그리고 길고양이가 사람보다 더 중요하다거나 그런 이유에서 관리를 한다기보다 그 위험성이 굉장히 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입법부나 행정부나 경찰이나 검찰이 사실 지금 현재 있는 동물보호법에 근거해서 형량을 주거나 처벌할 수가 있지만, 그 수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사람들이 스스로 알고 있다는 거죠. 내가 이런 행위를 해도 어차피 집행유예나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범죄 예방 측면에서 입법이 되고 행정 처리가 되고 판결이 나오고 이런 걸 기다리는 시간도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뭘 해야 될까, 뭘 준비해야 될까 이런 걸 먼저 좀 중요하게 짚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어 어 사실 길고양이가 그만큼 위험한 지경에 있게 되고, 그리고 동물을 학대한 사람이 반드시 인간에게까지 학대가 이어진다라는 100% 그렇진 않지만, 실제로 많은 연쇄 살인범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범죄를 저지를 때 동물을 학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 전문가들은 그 김두표의 그런 행동들이 유영철을 기억하게 만들 정도로 치밀하게 계획적이었고, 그리고 그 학대행위가 발전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고양이를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싫어해도 동물을 학대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이것이 언론이나 여러 그 여론에서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이의 갈등이라고 이렇게 표출을 시키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한번 언어가 정립이 되고 나면 그런 식의 방향으로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양이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의 갈등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리 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어 정서적 공감 능력이 있고 사회성이 있는 사람들은 고양이를 학대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 걸로 좀 짜증을 낼 뿐이지. 그런데 고양이를 학대하는 사람들이나 좀 그런 걸 행동을 옮기는 사람들의 어떤 행동 같은 거는 반드시 사회적으로 문제를 삼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발견하시거나 혹은 주위에서 보시게 되면 경찰이 물론 이것을 기소 의견으로 넣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문제를 제기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어 여기서 이 사람이 길고양이를 학대한 증거들이 있고 학대한 것 같고, 그러면 이거 학대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도록 신고를 하고, 또 경찰은 그런 분들이 사실은 해코지를 당할까 봐 신고를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그 고발인들을 분리하는 작업에 굉장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주변에서도 동물을 함부로 하는 행동들을 봤을 때 그냥 이를 치기 어린 행위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그 사람을 면밀히 관찰하시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주변에까지 학대가 진화 발전하는 것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겪었던 일이지만, 어떤 초등학생이 옥상에서 길고양이가 새끼를 낳았다고 새끼 고양이를 던져서 죽였는데, 그 옆에서 보고 있던 친구가 너무 놀라서 그걸 영상으로 찍어서 제보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경찰에도 신고하고 그 학교에 전화를 걸어서 그 선생님과 통화를 했는데, 선생님은 굉장히 그거를 어린아이의 철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굉장히 철없는 행동이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그런 걸 방치했을 때 그 행동이 다른 방식으로 다른 약자를 향해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회적인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길고양이를 싫어하든 좋아하든 우리나라에서는 길고양이 역시 동물보호법의 보호 대상이기 때문에 함부로 학대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요새는 길고양이 급식소도 많아지고 실제로 밥을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이제 뭐 갈등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다 동물을 학대하진 않아요. 근데 사회적인 갈등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현명하게 대처할 것인가, 우리 고양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에 나왔던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그것도 처음에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제목은 고양이는 건드리지 마라입니다. 사실 처음에도 그 고양이를 학대하는 영상을 올리는 사람을 동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추적을 하다가 그 사람이 이제 결국에 사람까지 죽이는 일이 발생을 하게 돼서 그 사건이 이제 굉장히 유명해지게 되었고, 그게 이제 인터넷상으로 유명해지면서 이제 다큐멘터리를 나왔는데요.
우리 사회가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동물을 위해서 어 모두 다 '고양이는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좀 사회적으로 인식이 확고히 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에서 좋은 동물 학대 관련된 내용을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가 평상시에 이런 것을 간과하지 말고 어 관리하고 감시하고 감독하고 교육하고 이런 것을 늘상 우리 주변에서 많이 하도록, 그런 제도적 뒷받침과 우리의 인식 변화 그리고 여러분의 적극적인 시민 정신들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고양이는 건드리지 마라. 중요한 포인트죠. 감사합니다.